자, 6.2, 7.2, 8.2 이 내용, 관련된 내용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 방문을 했던 안희정 지사가요. 오늘 비공식 일정으로 팽목항에 방문했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했다고 하는데요. 박소윤 기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희정 지사 오늘 당초에 어제 오늘 호남 일정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전주를 방문했고 오늘은 이 광주에서 민심을 훑을 예정이었는데 새벽에 이 TV를 보다가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는 그럼 내가 팽목항을 가야겠다라고 급작스럽게 새벽에 이 진도 팽목항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반쯤에 예정돼 있던 이 광주 언론사와의 기자간담회도 모두 취소를 하고 지금 오전 9시 반에 이 진도 팽목항에 도착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안희정 지사가요. 지금 미수습자 가족들 만나고 근데 문재인 전 대표와 네거티브 공방이 연상되는 그런 말을 또 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중에 한 분이신 그 김성훈 씨께서 그 질문을 하면서 오히려 안희정 지사에게 위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힘드시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잠시만요. 지금 안희정 지사의 그 발언들이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먼저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인양 작업이 마무리 잘 돼서 성훈 삼촌이랑도 이제 집에 갑시다. 가야죠. 저도 제 인생 찾아야죠. 지사님 벌써부터 오시면 안 돼요. 나 원래 뭐 지난 며칠 전에도 들었다가 시험했다가 말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양 시점이 정확하게 좀 정해진 게 아니어서 나도. 자, 이 대화는 저희가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이 대화의 내용 이외에 약간 네거티브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위로를 받은 가족이 이제 안희정 지사에게 요즘 힘드시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건넸고요. 여기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원래부터 이제 그 열망이나 소원, 미움 등등이 다 이제 부딪히는 공간이다. 따라서 각 후보들이 평상심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잘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렇게 싸움이 난다라고 하면서 최근 이제 민주당 내 그 경선 주자들의 과열되는 그런 움직임, 또한 지지자들 사이에 과열된 그런 그 충돌 양상 등을 이제 애둘러서 표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도 오늘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좀 보내달라라면서 아예 대놓고 직설적인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욕심 같아서는 저는 호남에서부터 압승을 거두어서 조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그렇게 사실상 빨리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 힘으로 앞으로 본선에서도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고 싶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라고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호소를 하는 거죠, 지금 마지막으로? 네, 경선 막바지에 대세론을 강조하고 나선 건데요. 네. 사실 그 전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문재인당이다 이런 비판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해서인지는 몰라도 이런 대세론을 언급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경선이 이제 막바지에 가면서 자신감을 좀 표출하고 호남에서도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안희정 지사 지금 팽목항에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호남에 내려간 문재인 전 대표 자 이렇게 둘이 같이 호남에 내려가 있으면 서로 마주치거나 이렇게 일정이 겹칠 그런 일은 안 생기나요? 서로 뭐 논의를 하면서 일정을 다 같이 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선거 캠프에서는 네. 상대방의 일정을 참고는 하는데요. 네. 같이 간다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자기들끼리 캠프에서 알아서 좀 결정을 하는 편이고요. 네. 따로따로 움직이지 이렇게 같이 간다거나 하는 모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정을 보통 짜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호남 일정이 27일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호남 경선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보들이 전부 다 호남으로 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정을 짤 때 이제 전화를 해보겠죠. 네. 우리가 여기를 방문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 협의를 하려는 측에서 사실 오늘 누가 오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문 전 대표 측이 오기로 했으면 문 전 대표가 오기로 했는데 안희정 지사 측에서 가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상황인데 어쩌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피해서 일정을 잡을
잡을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우리는 뭐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같은 지역에 있지만 좀 일정이 좀 조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또 호남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호남에서 각 당 대선 주자들이 결정이 됐을 때, 그러니까 사자 가상 대결을 했는데 이 결과가 흥미롭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호남에서 보시면요. 문재인 전 대표가 자, 사자 대결,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후보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53.5%의 지지를 호남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위는 안철수 전 대표가 32.1%로 꽤 한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20%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판이 더 있죠? 예. 네,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가 당선이 돼서 확정이 돼서 나설 경우에는 호남에서 자,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전 대표죠. 39.3%로 안희정 지사를 4% 차이 정도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등이 호남에서의 1등 후보가 바뀌는 거죠. 지금 굉장히 큰 차이인데 이걸 보면 확실히 이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그렇죠. 만약에 얻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절반이 넘는 지지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반문 정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그래서 크게 패배하는 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좀 지지를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 민주당이 그 총선에서 굉장히 지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였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 전 대표인 문재인 전 대표를 이렇게 이만큼 지지한다는 것은 이 방문 정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문재인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그리고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얘기도 나누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호남 민심 정서는 될 사람을 찍는다. 이런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됐죠. 자, 그런데 호남 지방은 그렇다 치고요. 지금 영남 지역으로 가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호감도는 어떤지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PK와 TK가 다르게 나왔다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경상도에서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PK,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과 TK, 경북 대구 지역은 약간 상황이 다른데요. 대구 지역은 약간 이렇습니다. 일단 보면 안희정 후보가 40%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문재인 후보가 38%로 이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K 지역은 일단 문재인 후보의 기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정치 활동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쪽은 기반이 좋아서 지지율을 많이 받고 있는데 TK 지역에서는 약간 반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집니다. 사실 조금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달 19일에 그 안희정 충남지사가 선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때마부터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TK에서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의 발언을 하자 이게 상황이 뒤집히면서 21일에서 23일 날 조사된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면 이때부터 안희정 후보가 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의 발언이 초기에는 뭔가 공격을 받는 약점이 되는 것 같았지만 영남 지역, 그러니까 보수 계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안희정 지사가 득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선의 발언으로 안희정 지사가 잃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 TK 지역, 이 특수한 지역에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수층 그리고 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던 샤이 보수층에서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요, 박소영 기자, 오늘 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첫날 진행된 현장 투표소에서 투표 결과로 보이는 그런 서류가 말하자면 보고가 유출이 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부가. 네, 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네, 일단 그 현장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전국에 현장 투표소가 250개가 어제 차려졌습니다. 자, 이 투표소에는 각 당 입회자, 그러니까 각 후보의 입회자죠. 후보 관계자들이 4명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성, 안희정, 그다음에 뭐 이재명, 문재인 각각 관계자들 4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50개 투표소에 4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관인이 총 1000명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개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투표소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 투표소마다 결과를 받겠죠. 개표가 된 거를. 개표가 된 걸 보면 확인을 한 다음에 이 투표함이 봉인이 돼서 이 중앙선관위로 옮겨지거든요. 근데 봤을 때 그 결과를 자기들이 다 확인을 해서
자기가 있는 캠프에 알려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출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오전 중에 이거 갖고 굉장히 지금 시끌시끌한데요. 자, 어떻게 봉합을 하고 마무리를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또 세월호가 인양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좀 싸움을 자제하자, 다툼을 자제하자라는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수정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선 후보죠. 홍준표 지사와요. 그리고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이 만나서 지금 단일화를 논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이 아주 발끈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측근 의원이 어떤 놈이야 도대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점심이 아니고 저녁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보입니다.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할 수 없습니다. 나라 걱정을 많이 같이 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단일화를 저희 입으로 한 번도 그런 데도 이야기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에 내 만나는 사람이 김무성 대표만 만납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만나고 김성태 의원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그 최악의 조건이 눈앞에 있는데 같은 우파적인 사람들은 대동단결을 해야죠. 내가 그건 못 꾸미고 저 뒤에서 참 그런 정치 참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김무성 대표도 그런 사람 아니고 나도 그런 사람 아니고. 지금 홍준표 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무성 의원과 만나서 단일화 얘기를 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건 분명한데 지금 반응은 왜 이렇게 두 사람 다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겁니까? 심지어 김무성 의원은 버럭 화를 내기까지 했잖아요. 사실 김무성 의원이 여당 기자들한테 저렇게 바른정당을 창당하고서 굉장히 살갑게 해줬어요, 기자들한테. 근데 저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오늘 처음이었고요. 그 이유는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단일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지금 시기하고 명분에서 아직은 덜 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시기적으로는 경선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낀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 당의 경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후보지만 당의 그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이고 또 명분도 자유한국당에 아직 친박계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이 뭐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있는 한에서는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제 바른정당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인 홍준표 지사하고와의 이런 만남과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 내부 분위기가 지금 좀 궁금한데요. 바른정당의 이해훈 의원을 전화로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전에 일이 있어서 내려가셨죠? 네, 오늘 저희가 대전에서 충청권과 광원권역에 후보들 합동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자, 행사 마치고 저녁 때 늦게 올라오실 텐데 지금 바른정당과 한국당 단일화 이야기 이게 당에서는 좀 논의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김무성 전 대표와 홍준표 지사가 개인적으로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만남을 말씀드리는 만남이요? 만남 자체도 논의가 없었습니다. 아하. 논의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저희 정당의 경우는 바른정당은 지금 후보를 아직 정하지도 않고 후보를 정하는 경선 레이스 중인데 어떻게 다른 당과의 연대를 위한 만남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이 단일화라고 하면은 지금 바른정당과 한국당 분당한 의미가 아예 퇴색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를 꺼내는 그 자체가요.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무조건 단일화가 아니고요. 이기기 위해서 뭐 야합하듯이 뭐 주판기 두드려 가지고 하는 그런 단일화가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들 중에서 일부 단일화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전제 조건을 못 받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소위 지금 자유당이라고 불리는 그 새누리당이 부새누리당이죠. 전신이 새누리당인 그분들이 개혁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게 한 그 문제 있는 부분들을 지구 개혁하고 그분들이 물러난다면 그러면은 그때는 저희가 단일화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드렸습니다. 네. 전제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경선 주자로 뛰고 있는데, 네. 자,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다른 네. 당 사람과 이야기를 했어요. 유승민 의원이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요. 자, 그래서 둘의 불화설까지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둘 사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불화설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누군가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이 정치권이라는 데가 남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DNA를 가진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그러시는데요. 근데 두 분이 그렇게 불화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사실 단일화 얘기를 제일 먼저 주창하고 지금까지 일각의 비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일화 해야 된다. 그리고 왜 해야 되며 어떤 전제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할 수 있냐를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 유승민 후보세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단일화에 관해서 그렇게 뭐 불화가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대신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당의 공식 논의 없이 만났다 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 오해 이런 떡치기 있는데 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니까 만나서 뭐 나라 얘기, 앞으로 보수 얘기 그런 걱정을 하신 게 지금 와전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걱정을 했는데 와전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의원님은 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지금 홍준표 지사와 만나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조금 들으신 게 있나요? 아니요. 지금도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막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상경하는 차를 탔는데요. 네. 여쭤봐도 그냥 나라 걱정하고 당 걱정하고 보수 진영 걱정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 네. 바른정당의 이 대선 후보들 지금 지지율이 네. 상당히 저조합니다. 자, 분당 당시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지 못하셨을 텐데 어떻게 지금 뭐 대응 마련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있으십니까? 당내에서? 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네.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천안함 어떻게 보면은 기념 주간이잖아요. 모두가 천안함을 기억해야 될 이 시점에 저희가 배지 다른 운동하고 있고 이 한 주간 많은 천안함을 생각하면서 옷도 컬러를 블루로 통일하는 그런 운동도 하고 있고 전 국민에게 나라를 위해서 그 꽃다운 목숨을 희생하신 우리 후국 영령들 그리고 순국 병사들 그들에 대한 마음을 갖자라는 운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현수 기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유승민 의원과의 사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개인적으로 나라 걱정을 한 것이다.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부 기자로서 저 말이 맞습니까? 근데 사실 홍준표 지사는 단일화 제안을 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김무성 의원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거든요. 그랬죠. 분명히 뭐 나라 걱정 와중에 이제 단일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명의 이제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불화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주변의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거는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보수 유력 후보 홍준표 지사 TK의 지지율을 보면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안철수 전 대표보다도 지지율이 낮게 나타납니다. 박소연 기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문재인 전 대표가 2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이 대구 경북에서 얻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설명을 들어보시기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21%, 3위가 19.8%로 홍준표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후보로 유일하게 19.8%에 불과한 지지율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상황을 보면 보수 후보가 왜 이렇게 이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안 나오나 하실 텐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어쨌든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TK 같은 경우에도 이 워낙 실망을 많이 해서 그보다는 차라리 진보 후보, 그러니까 뭐 더 다른 당을 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와 바로 안철수 전 대표의 표가 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대선까지 이어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당장은 워낙 이 보수 후보들도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또 따뜻하게 이렇게 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지 않지만 지금 더민주의 그 후보가 확정이 되고 또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고 또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으면 바로 또 어떻게 표심이 바뀔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고정적으로 아마 계속 그렇게 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보수층이 주가 되는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보수 진영의 1위 후보가 진보 진영의 후보들에 이렇게 밀린다는 것, 이러면 지금 이게 부동층,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한 보수층이 급격히 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갈 곳을 잃은 보수층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당장 눈에 띄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보수에 실망한 마음을 딱히 둘 곳은 없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각각 분산이 되어 있는 데다가 지금 다 이렇게 더해보시면 한 부동층이 한 20% 정도 돼요. 그 나머지 20%도 어딜 갈지 지금 못 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 후보가 각각 정해지고 보수 후보가 뚜렷해지면 그 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대선 후보들, 경선 후보들 지금 재산 공개가 됐다면서요, 손소 변호사.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 얼마나 갖고 있나요, 재산을?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중에 유력한 그 3인의 재산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그 중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26억 원을 넘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재산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이 문재인 전 대표 14억 원 이상,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9억 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그 중에 그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의원도 아니고 또 공직자도 아니기 때문에 작년 3월에 발표된 자료를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보다 재산이 약 3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런 것도 뭐 주가의 그런 그 상승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선 주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재산이 많을까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무려 1,195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을 수 있겠고, 또 현역 의원 중에서도 3위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25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전체 그 후보 중에는 6위, 후보군 중에는 6위였고요. 다음에 바른정당에서 이제 그 경선을 치르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48억 원, 또 남경필 지사는 40억 원으로서 2위와 3위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선 주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